여러분, 드디어 제가 제 영혼의 반쪽을 찾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요, 이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인생 통장이 확 생각이 나면서 그녀와의 앞날에 먹구름이 다가오는 이 불길한 느낌적인 느낌. 이거 왜일까요? 저 불안해요.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어떡하죠? 결혼식 비용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사야 되고, 애기 용품도 사야 되고, 누구에게 밥도 사줘야 되는데, 제 통장은 비어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저 같은 사람 재무설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자, 우리 대리님도 혹시 여자친구 저도 곧 생기겠죠. 곧 생기겠죠? 한 얼마 후 예측하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올해 안에는 또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 여자친구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빨리 와. 네, 정말 빨리 달려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축복받을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사례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이 통장 문제예요. 통장이 아니라 이게 텅장입니다. 왜 텅장인지 아세요? 텅텅 비어서? 정확합니다.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이 통장이 텅텅 비어 있어,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약간 고민은 해봐야겠죠.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사례자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재무 설계를 받아봐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재무 설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어요? 재무 설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무 설계에 대한 뜻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설계라는 단어는 사실 정말 뭐 저희가 재테크니 재무설계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미래 시점에 내가 미래에 필요한 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내가 지금부터 기획하고 쭉 끌고 나가서 계획하고 예상을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는 그런 행위들이 재무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대학생 입장에서 지금 20 몇 살이시죠? 한 살이. 한 살. 재무 설계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대리님은 이미 재무 설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 미래의 저의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쭉 모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부럽네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통장 안에 2억이 딱 꽂힌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1억 5천은 통장에 넣고 1억 5천은 통장에 넣고 나머지 5천은 나머지 5천은 여행이랑 여행이랑 옷 사고, 옷 사고. 또 사고 싶은 거 막 다 사고. 아마 그게 반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1억 5천 정도 쓰고 5천 정도 모으면은 그것도 뭐 잘한 일이죠. 이제 정말 행복한 상상, 계속 막 미소가. 저는 현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서 저는 부동산에 좀 투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다면 뭐 재무 설계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재무 설계를 한다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뭐 저도 어릴 때 그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재무설계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학생처럼 이제 사회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예비 사회인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일수록 더욱더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희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모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게 되는 게 아마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할 텐데 취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돈이죠. 그렇죠. 물론 아르바이트도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나에게 목돈이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단 한 번도 관리를 해보신 적 없던 우리 학생들이 계속 매달 내가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돈이 통장에 꽂힌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일수록 재무설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재무 설계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각자 개인의 사정에 맞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학생분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비가 적어요라고는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도 쪼개서 관리하다 보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재무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돈의 크기를 떠나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다니까 저에게도 뭔가 희망이 생기는 듯합니다. 네네. 이제 재무 설계가 뭔지 알겠고요. 아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 설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여자친구 도망가기 전에 빨리 알려줘. 이제 저희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설계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비법과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학생도 해봤을 겁니다. 재무설계를. 제가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럼요.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테크와 재무 설계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재테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조금 이자 수입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투자의 개념이 재테크고요. 그다음에 재무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다른 부분이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시죠. 우리 학생 혹시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서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나요? 지갑 사고 싶어가지고 모아봤어요. 아, 지갑 사고 싶어서 명품 지갑. 그래서 사셨어요? 네. 오, 모아본 적이 있다면. 자, 이게 재무설계 아, 한 겁니다, 바로. 한번 우리 되짚어 볼게요. 재무설계는 총 5단계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내가 지갑을 사고 싶어 라는 뭘 세웠죠?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지갑을 사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있고 앞으로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나 스스로를 되짚어 봤죠. 그리고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모을지, 내가 이거를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을지 아니면 뭔가를 투자를 해서 모을지 그런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쭉 모으고 있는데 뭐 없다고는 하셨지만 중간에 뭐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뭔가 내가 예상치 않은 지출이 들어가서 내가 모으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다시 한번 뭐 모으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한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그 지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내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건 재무설계의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재무 설계를 이미 하고 있었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야, 그렇다면은 또 이런 단계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재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목표를 설정해야 될 여러 단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이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사실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버킷리스트 하면 좀 가벼운 개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금전적인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저희가 일만 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에 검색하시면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상품을 추천받으실 수 있는 거죠. 공짜인 건가요? 그럼요. 저희는 무료입니다. 공짜. 오늘 당장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버킷리스트 있어요?
뭘 해보고 싶다. 돈을 모아서 난 이거 해보고 싶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싶어요. 학자금 대출. 아니 많은 대학생들의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대출. 이런 것도 어떻게 계획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네.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이용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받으시는 분들 이제 돈을 번 다음에 네. 갚기 위해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취업을 하자마자 1순위가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학자금 대출을 갚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돈의 50%는 무조건 학자금 대출을 갚을 거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갚을 거다. 네. 딱 하고 그 금액만큼은 항상 자동 이체를 했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급이 스쳐 지나갔다. 네. 그렇게 됐지만 지나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게 제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대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출을 받을 때에도 미리 계획하고 대출을 받아야지만이 빨리 상환하고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더 높겠네요. 좋습니다. 저만의 또 버킷리스트 저는 목표는 사실상 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그 재무 설계가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거를 뭐 대출로 할지 네. 아니면 일을 지금보다 한 2배, 3배 더 하셔서 열심히 더 버실지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코피 터지게 해야죠. 네. 어찌됐든 저도 재무 설계를 제 나름대로는 진짜 잘하고 있었네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재무 설계에 대해 이 개념도 잡혔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명쾌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마무리 짓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모르는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보자고요.